3-1단원 볼게요. 3-1단원 13페이지고요.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볼 겁니다. 원자가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들, 수소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소, 그 다음에 나트륨 이런 애들, 모든 원소들 자기 혼자 있기보다는 HCl이라든지 또는 H2, NaC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NaOH, NH3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로 또는 이온으로 존재하고 싶어 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왜 원자가 결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볼 겁니다.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18쪽 원소는 어떤 거냐면 헬륨이랑 네온하고 아르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18쪽 원소들을 비활성기체라고 부릅니다. 비활성기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 18쪽 원소들은 반응성이 매우 작아요. 반응성이 매우 작아서 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 또는 결합, 반응을 하면 이제 결합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합이라든지 반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대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는 H2, 산소는 O2 이런 식으로 존재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원자가 모여 있는 거지.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18쪽 원소들은 그냥 아르곤 기체, 네온 기체, 헬륨 기체, 자기 이렇게 스스로 한 가지의 원자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8쪽 원소들은. 그리고 헬륨을 제외하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배치가 되어 있대요. 헬륨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배치되어 있죠.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나, 둘 배치되어 있고, 네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마찬가지로 아르곤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 배치를 가지더라. 18쪽 원소들은. 그런데 18쪽 이외의 원자들은 어떠한 결합을 통해 가지고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합니다.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옥텟. 됐죠?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이라고 합니다. 옥텟. 그래서 옥트라고 하는 거는 숫자 8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야. 그래서 한 옥타브,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를 뜻하는 거죠. 그리고 옥토퍼스, 문어, 다리 8개. 알겠죠? 그래서 옥트 8을 뜻하는 거고, 아무튼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오려고 하는 규칙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옥텟 규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좀 자세하게. 그래서 참고 나오는데, 이게 참고가 아니라 얘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얘는. 그러면 18쪽 원소들은 자기 스스로 옥텟 규칙을 만족해 있다 그랬었는데, 18쪽 아닌 얘들 1쪽부터 17쪽까지는 어떻게 되려고 하느냐. 일단 리튬하고 베릴륨, 붕소 이런 1쪽에서 13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2개, 원자 끝에 있죠.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 둘, 셋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8쪽 차이와 전자수를 8개를 맞추려고 하면 전자를 잃거나 또는 전자를 얻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트륨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을 때 하나의 전자를 잃는 게 빠르겠니? 7개의 전자를 얻는 게 빠르겠니? 하나를 잃는 게 빠르겠지? 그래서 주기율표를 이렇게 반을 갈랐을 때 왼쪽들은 전자를 잘 잃으려고 할 거고요. 얘들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5, 16, 17 얘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해요. 더 쉽게 된다는 거지. 됐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전자가 두 개가 있고요. 바깥에 전자가 두 개가 또 총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전자를 6개를 얻어오든지, 그렇죠? 18쪽과 똑같이 하려고 하면 6개를 얻어오든지, 6개 얻는 것보다는 어떤 게 더 좋은 거야? 여기 있는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더 좋은 거지. 이해되겠죠? 하지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9번입니다. 양성자가 9개가 있고요. 안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있고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를 하나를 얻어오는 게 더 편한 거지. 7개 잃는 것보다. 됐죠? 그래서 대부분 왼쪽 다시 볼게요.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격이 있고요.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도 나옵니다. 1에서 3족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고 6에서 7족, 5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워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요 베릴륨 가지고 요 베릴륨하고 플로린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할게요. 베릴륨은 양성자가 몇 개 있냐고 하면 4개고 전자가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가 2개가 되고 양성자는 4개가 있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 마이너스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9개 있고 전자도 9개가 있는데 전자를 하나 얻어왔죠. 전자가 10개가 된 거죠. 그럼 양성자가 9개 있으니까 전자 10개 있으니까 얘는 음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양이온하고 음이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합을 통해서 위에도 나오지만 결합을 통해서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하는데요. 결합을 통해서 이런 결합이 여러 가지 결합이 있더라. 그래서 이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2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이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라는 애들을 볼게요.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결합입니다. 옥텟을 위해서, 옥텟 규칙을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데 하나는 이온 결합이라는 놈이고 하나는 또 공유 결합이라는 놈입니다. 이온 결합부터 먼저 보면 이온 결합은 이온하고 이온이 만나는 거예요. 밑에 그림을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나트륨이 있었고요. 여기에 나트륨이 있고 그리고 염소가 있었다고 하자. 그래서 NA하고 CL이 만나면 NaCl이 될 건데 이 반응을 NA하고 CL이 만나가지고 NaCl이 됐다 이렇게 하면 얘는 틀린 반응이에요. 왜냐? 나트륨하고 염소는 저것들 그 원자들 중성의 상태에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트륨은 1족 원소죠. 얘는 1족 원소고 얘는 17족 원소입니다. 그러면 1족 원소들은 바깥에 전자가 하나가 있겠지.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여기 전자가 하나가 있어요. 얘들은 전자를 하나를 쉽게 잃고 싶어 하지. 전자를 잃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얘는 Na 플러스가 될 거고, 그렇죠? Na 플러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염소는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전자가 지금 없죠. 근데 나트륨이 잃은 전자를 염소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Cl-가 됩니다. 그러면 염소는 Cl-가 되고 나트륨은 Na+가 됐으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된 거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된 거지. 그냥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지. 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NaCl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위에 그림에서 다시 볼게요. 여기 보니까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화 이온이 이것들이 이제 서로서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서 인력, 잡아당기는 힘인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정기적 인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잘 잃으려고 하고요.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잘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잃은 전자를 누군가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나트륨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염소 원자에게 주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고 나서 그러면은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옥텟을 만족하게 된 거지. 안정해요. 그렇죠. 안정하게 된 상태에서 두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위에서 정리 한 번만 하면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금속이 양이온이 된 상태 그리고 비금속이 만나는 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데 비금속이 이온이 된 상태에서 얘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은 플러스 전하의 전체 양하고 마이너스 전하의 전체 양이 같도록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것 좀 볼게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면 NaCl이 된대요. 그러니까 나트륨 입장에서는 전자를 하나를 잃은 거고요. 염소는 전자를 하나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하고 얻은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칼슘 있다고 하면 얘는 이족이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를 잃을 거예요. 이가 양이온을 형성할 거고 Cl하고 결합한다고 하면 칼슘 입장에서는 전자를 두 개를 잃었지만 염소는 전자를 하나만 얻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얻은 양하고 잃은 양은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CL이 하나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됐지? CL이 하나 더 등장하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고 하면 CL 이렇게 적는 거고요. 얘가 CaCl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쪽 볼게요. XA 플러스 이온하고 YB 마이너스 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되는 물질의 확식은 다음과 같다. XA 이온하고 Y의 B 이온이 결합한다고 하면 X하고 Y를 둔 상태에서 B는 이렇게 오고 A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까 CaCl2 보면 Ca 이가 양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한다고 결합한다고 하면 CaCl 적어놓고 여기 마이너스를 여기 적어주고 이를 여기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CaCl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를 조금 더 보면 알루미늄하고 검은색으로 할게요. 알루미늄하고 산소가 반응한다고 하죠. 산화 알루미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합시다. 알루미늄은 13족이기 때문에 3가 양이온을 형성하고요. 전자를 3개를 잃어야 되겠지. 산소는 2가 음이온을 형성해요. 됐죠? 그러면 알루미늄은 전자를 3개를 잃은 거고 산소는 전자를 2개를 얻었어요. 이게 숫자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알루미늄이 3개를 더 잃었어요. 그러니까 총 잃은 게 6개니까 산소는 2번 얻고 2번 더 얻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반응을 하게 되면 Al2O3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Al3가 양이온하고 O2가 음이온이 결합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고 하면 Al5 적고 3을
여기에 3, 2를 여기에 나타내면 Al2O3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이건 알겠죠? 다시 무튼 아까 선생님 위에서 설명을 했죠. CA2가 양이온하고 ECl-하고 하면 CaCl2가 만들어진다. 됐죠? 이온 결합 화합물은 고체 상태에서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NA하고 Cl-가 결합을 하면 NaCl이 된다 그랬죠. 이거를 NA를 까만색 동그라미 나타내고 Cl을 빨간색 동그라미 나타낸다고 하면 Cl 하나하고 Na 하나가 이렇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옆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계속 교차되면서 결합을 형성하고 있더라. 이해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 끊임없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고, 얘들이 물에 녹으면 이것들이 흩어져요. 여기 있는 결합들이 쫙쫙쫙 흩어져 이렇게 다 끊어집니다. 끊어져 가지고 물 속에서 이게 물이라고 하면 양이온하고 양이온들이 그리고 또 음이온들이 이런 식으로 막 떨어져서 물속을 돌아다닌다고. 그럼 이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겠지. 이거를 전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하지만 어떤 이온 결합 화합물을 이온 결합 물질을 물속에 넣어 놓으면 물속에서 양이온, 음이온이 떨어져 있게 되고 이 상태에서는 자유롭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되겠죠. 이게 이온 결합입니다. 이온 결합도 결국에는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죠. 나트륨하고 Cl이 있었다. 나트륨이 전자를 잃고 Cl 전자를 얻어서 옥텟을 만족시킨 상태에서 얘들이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두 번째,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은 공유하면서 결합하는 거예요. 공유하면서. 근데 뭐를 공유하냐면 전자를 공유하는 겁니다. 얘들은 비금속들이 주로 비금속 결합을 하면서 공유 결합을 일으키는데요. 어떤 뜻이냐고 하면 수소가 있다고 하자.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지. 수소는 여기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양이온이 하나가 있고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수소도 이렇게 양이온이 하나 있고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원소는 안정적으로 옥텟을 만족시키고 싶어 해요.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 필요하고 오죽 까만 수소 입장에서도 전자가 하나가 필요해요. 수소는 일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헬륨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면 되거든요.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온 결합에서는 금속이 전자를 잃어주지만 비금속들 결합에서는 전자를 잃어줄 애들이 없어요. 다 전자를 얻고 싶어 하기만 하기 때문에 전자를 잃을 수가 없지. 그런데 보니까 빨간 수소의 입장에서 보니까 야, 너 임마 네 전자 내놔. 근데 까만 수소 입장에서도 야 새끼야 네가 내놔 이렇게 하도 되는 거라고. 야 그러면 우리 전자를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될까? 이런 거죠. 빵이 1,000원인데 내가 500원 있고 다른 친구도 500원 있어요. 근데 내가 500원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줘버리면 하나도 못 먹고 받으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때 친구랑 야 우리 돈 합쳐가지고 반반 나눠서 먹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 개념인 거예요. 우리 같이 공유하자 돈을 전자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그럼 우리 가까이 붙어야 되겠네 공유하려고 하면. 그래서 까만 수소가 전자를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빨간 수소가 이게 전자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를 같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밑에 그림 다시 볼게요. 이렇게 전자를 두 개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공유하면서 결합한다 해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 위에 보니까 물이 나오는데 물 볼게요. 산소는 전자를 6개 가지고 있어요. 16쪽이기 때문에 전자를 6개 가지고 있고,
수소는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가 필요하고 산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두 개가 필요하죠. 옥텟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그렇죠? 근데 얘들은 비금속이니까 전자를 주고도 안 잃으려고 해요. 다 얻고 싶어 한다고. 그런데 잃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야 우리 같이 있을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들을 산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결합할 때 공유되어 있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 전자쌍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같은 경우에는 H2 같은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수소가 공기 중에 있을 땐 수소로 있으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얘가 결합을 해서 H2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산소 볼게요.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 산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지고 있으니까 옥텟까지 2개가 필요하죠. 그럼 야 내가 2개 내놓을 테니까 너도 2개 내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결합하고 2번 결합해서 얘는 결합을 2번 하게 되겠지. 이거를 이중결합이라고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요. 한 번 결합한 거를 단일결합, 2번 결합한 거를 이중결합, 3번 결합하는 것을 삼중결합이라고 해요. 이중결합은 공유전자쌍이 2개가 있는 거고 삼중결합은 결합을 한 번, 2번, 3번 이렇게 3번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문제. 다음 화물을 이온 결합 물질하고 공유 결합 물질로 구분해 보자. 딱 멈춰놓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온 결합 물질은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금속하고 비금속. 얘들은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나트륨은 금속이지. 그다음에 칼슘도 금속이고 마그네슘도 금속이죠. 얘들이 이온 결합 물질이고 공유 결합 물질을 빨간색으로 나타내면 얘들은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얘들 이것들이 공유 결합을 형성하겠다. 되겠죠? 마지막 이렇게 이러한 원자들이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바깥쪽 전자들이 8개가 되어서 18쪽 원소와 동등한 전자 배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고 18쪽 배치가 되어야지 얘들이 안정한 상태가 돼서 되기 때문에 결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는데 불안정하면 막 팡 터지고 계속 누군가가 반응을 하려고 하면 이것들은 좋은 게 아닌 거지. 안정되게 하려고 하니까 얘들은 옥텟 규칙이라는 게 필요하더라. 이해됐죠? 그래서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것을 옥텟이라 그러는데 헬륨은 전자 2개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 것을 듀엣 규칙이라고 하고요. 헬륨을 제외한 네온, 그다음 아르곤, 그다음에 18쪽 원소들 이렇게 18쪽 원소 체외각 전자를 8개가 되는 경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이거는 2개가 됐을 때. 2개가 되더라도 18쪽 원소는 맞으니까 아무튼 옥텟 규칙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다. 결합을 하는 게 모든 결합이 되는데 빵빵 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다.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나요 오늘? 복습 좀 잘 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러 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할게요.